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랩터입니다. Guess it's time I wake up. This is 7 years old. We've been 7 years cold, and now it's time for summer. Walls came down, walls that were holding us in. They've been holding us in without a place to call home. And it's all burning down in the fire, taking us to the edge of hope. Carry me outside our daylight. Carry me outside. Hope it's time, oh it's time I fit in these clothes. Yes, inside of these clothes I know there's no surrender. 일단 이 포드 레인저 차량,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컴팩트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집 글래디에이터 차량 시승기도 일전에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랩터, 레인저 랩터 차량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교 시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레인저 차량은 최초 출시를 좀 확인해 보면 1983년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 라인업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생산지에 따라서 조금은 이 레인저 차량을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북미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미주 대륙용 레인저가 따로 있고요. 마스다 B 시리즈를 배지 엔지니어링한 해외 수출용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에 계보를 잇는 호주 생산용 레인지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참고로 이 배지 엔지니어링이란 뜻은 같은 차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브랜드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량인데 브랜드만 바꿔서 판매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델은 하나인데 정말 여기저기서 만드는 차량이 바로 레인저 차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레인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생산지가 많죠. 그래서 경쟁 차종으로 보면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GMC 캐니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시승을 했던 집 글래디에이터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이 레인저 차량 올해 4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판매량은 없고 출시해서 현재까지의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 646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픽업 트럭인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량 판매 가격을 좀 살펴보면 현재 모델은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상급 트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제일 비싼 모델이니까 제일 상급 트림인 레인저 랩터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6,3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전에 시승했던 집 글래디에이터 차량이랑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 이 글래디에이터 차량은 공식 판매 가격이 7,07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랩터 차량이랑 가격 차이를 좀 보면 글래디에이터 차량이 한 680만 원 정도가 공식 가격으로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랩터 차량 파워트레인을 좀 보면 엔진은 2.0L 4기통 바이터보 디젤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 51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시스템이고요. 파트타임 드라이브,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차량의 공차 중량은 2.5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판매 가격 설명하면서 레인저는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 두 가지의 차량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와일드 트랙 모델보다 랩터 차량이 이 오프로드 주행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방지턱 구간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예전에 글래디에이터에도 적용이 되어 있던 폭스쇼바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이 차량 스타일 자체가 오프로드용이다, 적극적으로 나는 레저로 오프로드를 좀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맞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판매 가격도 언급하고 트림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저도 촬영 준비하면서 저희 촬영 도와주시는 도민구 주인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현재 상당히 인기가 높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비율로 보면 랩터보다는 와일드 트랙 비율이 좀 높다고는 합니다. 좀 의외죠. 거기에다가 와일드 트랙이나 랩터 차량 똑같이 대기기간은 한 5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인기 있는 색상이 블랙이랑 블루 색상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대기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외장 색상이 지금 레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레드 색상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정도면 출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아래 하단에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레인저 차량 출시해서 지금 4개월째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4개월이 넘었죠. 4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을 텐데, 차량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거, 그렇죠. 왜 인기가 많은지 오늘 한번 시승을 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직전에 글래디에이터 차량 시승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이 경쟁 차종들을 언급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경쟁 차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래디에이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극적으로 차량이 이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면 사실 글래디에이터랑 이 랩터 차량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외의 차량들은 거의 온로드 주행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프로드 관점에서 보면 이 실질적인 이 랩터 차량은 글래디에이터가 직접적인 경쟁 차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에 시승했던 포드 차량들에서 쓰였던 그런 디자인들이 곳곳에 조금씩은 있는데, 그래도 랩터만의 이 디자인 느낌을 잘 살려서 인테리어를 좀 구성해놓은 느낌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투박한 느낌도 듭니다. 일단 전면에 보이는 계기판 4.2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는 아날로그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직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비슷한 디자인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랩터 차량은 다릅니다. 이 구성 자체가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타입이긴 한데 일단 폰트 자체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시인성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랑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게 볼까요? 트립, 연비, 차량 정보는 이거 오프로드 뛸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정보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이거 뭔가요? 좀 이따 외관 실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엔진이 지금 2.0L 디젤 엔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드블루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이제 보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외관신 할 때 한번 열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전에 시승했던 익스플로러보다도 이 실내 폭은 좀 작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저런 사이즈 사실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저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냥 보통 이렇게 작으면 아휴 작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포드 링컨 그리고 뭐 지프 차량도 있지만 이 미국 차들은 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구성도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서 이 정보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기판 좌측에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상 기존에 시선했던 포드 차량이랑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은 이 가운데 이게 뭔가 했더니 헤드라이트 조작하기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0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거 저번에 아마 스포티지 촬영할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조작하기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보통은 이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게 이쪽 도어 트림, 운전자석 도어 트림이 좀 마련을 해놨는데, 이 친구는 계기판 우측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를 접을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해 놨어요.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 놨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차량 크기에 맞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인 촉감은 이게 부드러운 타입은 아닙니다. 약간은 이 뭐라 그럴까, 이 거친 느낌이 살짝은 드는데, 그래도 잡았을 때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보다 이제 하위 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하위 트림인 와일드 트랙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특이한 거는 요 패들 시프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이 패들 시프트 크기는 완전히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사이즈를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이 뭐냐면 금속입니다. 금속. 그래서 이거 눌렀을 때 굉장히 탄탄하게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재질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괜찮죠? 이 정도면 사이즈가 엄청 커서 넓은 공간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랩터만의 특징, 이렇게 빨간 레드라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그리고 와이퍼 조작하는 이 컬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머스탱 차량이랑 비슷한 느낌을 줘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차로 유지 기능까지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 자체는 여태까지 시승했던 포드 차량들에서 항상 사용하던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싱크3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지원을 하고, 애플 카플레이어는 유선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 좀 높은 차량들은 이쪽에 운전자 지원이 따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따로 없어요. 그만큼 에이다스 시스템이 조금은 적습니다. 다른 차량보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비상등 버튼이 있고, 그리고 송풍구는 일반적인 가로형 타입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제끼면 다치는 타입이에요. 이거 차량 구성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차라리 이쪽에 다이얼이 있는 게 사용할세가 좀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스포티 차량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바람은 만약에 이쪽으로 다 몰아주고 싶어 그랬을 때 이쪽으로 제끼면 닫혀버립니다. 이런 구성이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좌우 독립 듀얼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이얼은 없습니다. 에어컨 조작에서는 전부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 1열에는 이 열선 시트만 제공을 한다는 거,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엄청 큰 수납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는 USB 타입 A 포트로 두 개의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 12V 파워 아울렛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변속기 어떻게 보면 앞쪽인데 살짝 뭔가 이 비어있는 버튼이 사실 2개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보다 상급 트림이 없거든요, 한국에 판매하는 모델들은. 그래서 여기 2개는 비어있지만 그 밑에 거는 ESC 해제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EH, 4H 그리고 4L 로우 기어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속기 밑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난번 포드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2단계로 열리고요. 안쪽까지 열었을 때는 그래도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사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 컨투어 스포츠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운전석은 전동식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 조수석은 수동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이제 셀렉터 레인 시스템,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시스템 버튼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어요.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 모드고 스포트, 그리고 뭐 이렇게 많네요. 요걸 하려면 4H를 선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능 모래길, 사막길, 산악,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셀렉터 레인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일반 6 스피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오프로드 이 초점에서 차량을 만들어 놓은 기분이 좀 들어요. 저도 이 차량 이제 평촌전시장부터 쭉 타고 와 봤는데 전체적으로 차량 이미지 자체가 정말 오프로드용으로만, 레저용 혹시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메리트가 큰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서두에도 언급드렸던 글래디에이터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비교 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주행해서 이 차를 픽업해서 지금 끌고 와 봤는데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전에 글래디에이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량 특성으로 보면 이 일반 도로를 주행했을 때 이 롤링이 상당히 올라오는 타입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 랩터 차량은 이 일반 도로 주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괜찮아요. 롤링도 없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지금 좀 이따 외관신에서 타이어도 보여드리겠지만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10cm 사이즈 휠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도로 주행에서도 승차감 괜찮습니다. 롤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직진으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확실하게 이 부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롤링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 좀 편하게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했지? 라고 궁금해서 평촌전시장에 물어봤더니 이 폭스 서스펜션을 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튜닝을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팩토리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나와서 공장에서 이 오프로드 전용으로 튜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상적인 이 도로 주행 환경에서도 승차감 괜찮고 롤링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죠. 사실상 롤링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 세팅은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차량 레인저 랩터 차량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번, 코르는 리어 엑셀 튜브가 적용된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 자체는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폭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일단 기본적인 이 스타일은 약간 단단함이 좀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했냐 하면 포드 차량 지난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정말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익스페디션 차량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도로는 탄탄한데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요철 구간을 좀 넘어가면 바운싱이 좀 허연돼서 전후로 이렇게 피칭이 좀 올라오는 타입이었는데, 이 차량은 탄탄한 서스펜션이 일단은 계속 유지는 되고요. 뒤쪽에 후륜 쪽에 넘어갔을 때 바운싱 자체도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난하게 편안한 스타일로 좀 제공을 해줘요. 이게 좀 특이한데 넘어가면 내려갔을 때 딱딱한데? 뭔가 단단한데?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변속기는 밑으로 내리면 M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패들 시프트로 어우 뭐야. 와 그렇네요.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나가니까 롤링이 올라오는군요. 이게 우와 이게 근데 방시험 넘어가자 승차가 왜 이렇게 좋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이게 아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모드 다시 빼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이제 프레임 자체도 적용이 되어 있고 원래 프레임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서스펜션을 아무리 세팅을 잘 해놔도 이 후륜적이 되게 튀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러진 않아요. 넘어갔을 때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이 차량 거동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일반도로 주행했을 때 적당히 단단함도 묻어 있고 그 속에서 부드러운 이 느낌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승차감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스 서스펜션도 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타이어도 지금 사이드월 보시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이 타이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량의 거동을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충격을 좀 상쇄시키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 승차감적으로 약간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죠 일반 도로에서도 타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차감이 괜찮아요. 특이하게. 그리고 아까 고속 잠깐 달려봤지만 이게 디젤 엔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했을 때 기아가 들어갔을 때 제가 변속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 딱 들어가는 체결되는 시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변속기 반응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2.0L 디젤 엔진이거든요. 바이터보 엔진이라고 표기를 해놨던데 이 저속에서 소리가 2.0L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거 조금 잘못 들으면 8기통 엔진 소리도 나요. 엔진 튜닝음을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드네요. 보통 2.0L 디젤 엔진이면은 그렇게 좋은 음색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 음색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속 부분 아까 213마력에다가 토크가 지금 51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밟아서 나갈 때는 그래도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차가 진짜 완전 요 상태의 세팅이면 정말 오프로드 나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산악 같은 데 가도 이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전에 익스페디션 차량에도 V6 엔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랩터 차량에 그 엔진을 안 넣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디젤 엔진 저도 이거 시승하기 전에 여러 기사를 좀 확인해 봤는데 다들 이제 디젤 엔진 들어간 게 좀 의아해한 것처럼 좀 아쉽다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 상태의 세팅이라면 글쎄요 가솔린 엔진까지는 안 가도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잘 나가요 그래도. 일단 큰 도로로 나왔고요. 뭐 사실상 이 차량은 달리고 이런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트레인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제일 하단까지 내려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럭스 소리가 이 엔진 소리는 끝까지 유지가 되네요. 오케이. 근데 엔진음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튜닝을 시켜놨지?
엔진 소음이 일단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정말 까딱 잘못 들으면 8기통 V8 엔진 소리 나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RPM이 좀 올라가고 속도가 좀 올라가면은 요 엔진음이 보통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RPM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4500 RPM이 거의 레드존에 가까운 상태라 저 RPM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엔진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어떻게 보면 글래디에이터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일단 세팅 자체는 이 랩터 차량이 온도 조절에서 좀 낫습니다. 아까도 이 터널 통과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에 글래디에이터 차량 같은 경우는 롤링이 좀 많이 심하게 올라오는 편이었거든요. 그거만 봤을 때 랩터 차량은 롤링이 거의 없어요. 롤링도 없고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속을 했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디젤 엔진이 보통 달려 있어도 패드 시프트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변속기의 반응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운 시프트를 내거나 그리고 변속기를 올렸을 때, 그때 체결될 때의 속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변속기 대응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아까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차량은 지금 달리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는 무난한 스타일의 이 가속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기 터널 끝났을 때 이제 웬만한 경차가 아니고서는 1.6L 이상 되는 차량이 나오는 그 속도 레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차종 그리고 등급 이런 거에 상관없이 딱 그 레인지 정도 이상이냐 이하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보다 한 20km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려가도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편안합니다. 대체적으로. 거기다 승차감도 어느 정도 편안한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로드 주행하는 것도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온로드 주행. 나중에 오프로드 주행도 지금 뭐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일단 온로드에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참고로 이거는 팁으로 좀 드리면, 아까 트림에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 차량은 서스펜션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폭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푸른 쪽이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좀 되게 거창하죠. 그러니까 판 스프링이 들어있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 스프링이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적재 하중 능력이 조금 좋다라는 이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승차감 쪽으로 다가서면 굉장히 통통 튀는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경우만 봤을 때는 오히려 랩터 차량이 승차감 쪽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차량 구매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프 스프링이 화물용으로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 외관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랩터 차량이랑 와일드 트랙 차량은 이 적재 하중 능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D 레인지에다 놓고 모드만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랩은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10.27초가 나왔고요. 이게 거리가 좀 많이 늘어졌습니다. 174.86m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우리 평범한 실험실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글래디에이터랑 비교하면 돼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2.0L 디젤 엔진,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쭉 훑어봐도 차량의 이런 성향,
뭐 아무래도 오프로드의 관점을 좀 비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가속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동 성능입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43.29m가 나왔고요, 시간은 3.12초가 나왔네요.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도 최대 44m, 그러니까 1m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봤을 때 제동 성능 시스템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43.29인데 43.29 익스플로러 그 사이에 딱 들어가네요. 그래도 글래디에이터보다는 브레이크 쪽으로는 조금은 좋은 성능으로 좀 나왔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차량,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뭐 고속 주행을 하고 뭐 이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달리는 스타일 자체도 초반에 이 RPM 레인지를 조금 올려서 출발을 해도 상당히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제로백 수치 레인지가 조금 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좀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 아무래도 아까 차량의 공차 중량이 2.5톤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ABS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특성으로 좀 보여줍니다. 뭐 그래도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최대로 늘어져 봐야 43, 44 이렇게 미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레인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동 성능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가속 성능, 제동 성능 이런 거 데이터를 보고 이 차량의 컨셉을 봤을 때는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랩터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프로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륜구동 시스템은 4H로 일단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기판에 4H가 떴네요. 이 상태에서 모드를 눌러서 여기는 뭘로 해야 될까요? 자갈길, 논길은 아니고요, 진흙길, 모래길, 요게 됐겠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됐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뭐가 좀 탄탄해진 느낌인데? 이게 재밌네. 이게 확실히 직전에 글래디에이터 차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글래디에이터는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오프로드 길을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오히려 온로드보다 편안한 주행입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랩터 차량은 이 탄탄한 승차감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은 있고요. 확실히 온로드보다는 이 오프로드가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젤 엔진이라 토크도 지금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치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와, 이거 뭐야? 뭐? 야, 일단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치고 나가는 힘이 대단하네요. 오. 일단 이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 진입각을 보시면 32.5도, 그리고 이탈각 36도, 램프각 24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그냥 가는구나. 이게 진흙인데 지금.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까 주행했을 때도 말씀을 했지만 오프로드 관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차량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탄탄하게 잡아주는구나, 서스펜션을. 그리고 일단은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밑에 지면이 어떻든 간에 일단 디젤 엔진 특성상 이 토크 능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게 끌고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막 파고 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길에서도 재밌어요. 재밌고,
승차감은 확실하게 온로드 주행했을 때보다는 좀 더 탄탄한 것 같아요.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오프로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행 도로 자체가 제가 지금 이쪽 길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테스트했던 이 오프로드 길에서는 글래디에이터 차량이 조금 더 승차감은 편안한 느낌이 나요. 랩터 차량은 조금은 단단하게 잡아주네요. 이게 좀 반대네요.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 차량은 어떻게 보면 온로드 상에서 약간 롤링 심하고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불편하고 그런 느낌 조금 있었는데, 랩터 차량은 오히려 온로드는 그래도 편했거든요. 약간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반대로 오프로드에 들어왔을 때 글래디에이터 차량은 그래도 약간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좀 거동을 만들어 주는데, 이 랩터 차량은 일반적인 온로드에서 느꼈던 그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좀 더 심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스타일, 이거는 모르겠어요. 장단점, 뭐 단점은 아니고 그렇다고 장점도 아니고 차량 특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그리고 안개등까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보다 하위 트림,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면 그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에 포드 브랜드명을 상당히 크게 넣어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랩터 차량의 이 특징을 잘 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면 쪽에서 봐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프로드 주행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진입각 자체가 32.5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 쪽 프론트에서 지상까지 거리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측면 디자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 사이드 스텝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차량들 시승을 좀 진행해 봤지만 사이드 스텝 넓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신발 하나가 다 올라갈 정도의 사이드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픽업 트랙의 특징, 뒤쪽에 이 화물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글래디에이터 시승했을 때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승객선과 화물칸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화물용 차량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연간 세금이 28,500원입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요거보다 아까 한 단계 낮은 와일드 트랙 모델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외관 사이즈로 좀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이즈에서 이 랩터 차량이 상당히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봐도 랩터 차량이 지금 이 휀다 쪽에서도 상당히 두툼하게 좀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프로드에 딱 맞는 그런 특징을 잘 살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빠져 있는데 이 폭 쪽으로, 전폭 부분으로 넓게 좀 빠져 있어서 전면 쪽으로서 봤을 때 위협감은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다. 이게 좋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차량 컨셉에 맞게 딱 느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좌우측 사이드 미러, 지금 영상에도 보이시겠지만 상당한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예전 포드 일부 차량들은 이 운전석 같은 경우가 좀 확대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 랩터 차량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드 색상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오프로드 주행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쪽에 지금 랩터 데칼이 지금 후면,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건 잘 어울립니다. 디자인적으로 이건 데칼은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휠 타이어 사이즈 285mm의 17인치의 사이즈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휠 안쪽에 포드 브랜드 마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놀란 건 이렇게 지금 타이어 세팅 자체가 사이드월 부분도 상당히 두껍거든요. 보통 이렇게 껴져 있으면 이 일상적인 도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좌우 롤링이 좀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도 이 랩터 차량은 일상적인 도로에서도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좌우 롤링도 없고. 이게 아마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후면 쪽 디자인입니다. 여기도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랩터만의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좌우측 후면 쪽에 레인저 랩터라고 이 차량 모델명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물칸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이 랩터 차량을 처음 보는데 기본적인 사이즈 부분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최대 용량은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요거보다 하위 트림인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600kg까지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 아마 서스펜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리브 스프링, 그러니까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서 적재 공간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지상고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와일드 트랙이랑 비교를 했을 경우 최저 지상고 부분에서도 58cm로 랩터 차량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지상고 덕분에 도화 깊이는 70cm 가능하고요. 재원상으로는 최대 85c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각은 36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후륜 쪽 테일램프 디자인은 전구 형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 하단에 보시면 견인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하네스까지 별도의 소켓을 마련해 놨습니다. 트렁크는 요 레버로 이렇게 당겨서 오픈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이 리프트는 따로 없네요. 그렇죠? 리프트 따로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도 이 차량, 오늘 랩터 차량 처음 보는데 이 화물칸 공간에서는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여기 내가 올라가도 오, 탄탄합니다. 일단 2열로 왔고요. 일단 실내 거실성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딱 닿네요. 그래서 뒷좌석 거주성 공간에서도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픽업 트럭의 특성상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이 정도입니다. 약간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각도 세워진 게. 일단은 2열 쪽에는 후석 승복을 위해서는 송풍구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 콘솔 후면 쪽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콘센트까지 마련해 놨네요. 230V에 150W 이렇게 표기를 해 놨네요. 그거 외에는 옵션은 따로 없어요. 이 암레스트 쪽에는 컵홀더 2개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따로 콘솔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이거 좀 짧네요. 좀 이렇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을 시승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우선 파워트레인, 개인적으로 포드에서 여기에다가 디젤 엔진을 넣었다는 거에서 조금은 의아했지만 전체적으로 오프로드도 다니고 그리고 일반 도로도 주행을 해봤는데 부족하지 않은 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장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디젤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토크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특히 주행했을 때 이 강력하게 휠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아마 이 차량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런 컨셉 그리고 주행 성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옵션 부분, 1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기능이 조금은 그래도 좀 제공을 해준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돼서 맞추다 보니까 일부 에이다스 기능이 좀 빠진 거,
그거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뭐 포드 차량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에서는 아무래도 시트가 좀 제일 낫던 것 같아요. 스포츠 시트라고는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락함이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운전자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뭐 아무래도 화물칸 공간 때문에 등받이 각도는 이제 이렇게 더 조절을 할 수가 없지만 뭐 그런 것만 별개로 놨을 때 2열 공간에서 충분한 거주성이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물차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는 연간 세금이 엄청 싸죠. 그런 특징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뭐 경쟁 차종에서 언급했던 콜로라도, 그리고 렉선 스포츠 칸, 뭐 지프 글래디에이터, 설명드렸지만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정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유의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이에요. 실외 디자인, 사실 랩터 차량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 난 이건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한 게 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전면 그릴 쪽에 넣어놓은 이 브랜드 배지, 그리고 측면에 오버핸더,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좀 더 이 오프로드를 빨리 끌고 나가서 즐기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프로드 성향에 맞춰서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는 오프로드 안 가는데 일상적으로 화물차가 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와일드 트랙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모델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인저 랩터 차량을 시승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